예, 안녕하세요. 녹철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예, 급하게, 마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잘라서,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펑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펑션들이 좀, 유용한 펑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numpy 2D를 보시면, 이렇게 2D 타입의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인데, 앞에서 얘기 들었지만 실제로 그 행렬 연산에서는 이런 연산은 될 수가 없죠. 플러스 했을 때 앞쪽은 행렬의 이런 형식인데 뒤에 얘랑 쉐입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기능이라 그래서 얘를 브로드캐스트로 지가 쫙 느린 다음에 알아서 그냥 이렇게 연산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을 더해라 그러면 각각 행렬 각각에다 전부 다 1을 다 더해 줍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산술연산을 그냥 시켰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나눠라 그러면 이 전체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안에 내용들을 바꿔줘서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2D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트랜스포즈 시켜라 라고 하면 보시면 0.36, 0.5, 0.58, 0.36, 0.5, 0.58에 0.47 그래서 쉐입이 1, 2, 3, 4, 1, 2, 3, 4, 5, 5이던 놈이, 그죠? 1, 2, 3, 4, 5,4로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 시켜주는 연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행렬이, 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전처리나 뭐 이럴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붙여야 될 경우가 있어요. 두 개를 붙여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스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mp2d랑 mp2d를 붙여 라고 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쉐입을 제가 찍어 본 거죠. 갑자기 딸랑 데이터가 3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도 헷갈렸는데요. 샘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 보시면 이거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쪽은 몇 개가 있나요? 이 형태 계산하는 거는 계속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속 계산해 보시면 이제 좀 숙달이 되면 편하게 받아져요. 그리고 이게 이 쉐입을 계산하는 게 편하게 받아져야 뒤에 텐서플로우 가지고 이제 러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고 그다음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럴 때 계산하실 때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안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이 5개짜리가 네 묶음이 있는 거죠, 그죠? 5개짜리가 네 묶음이 있고 이런 네 묶음이 있는 게 두 묶음이 있는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NT2D는 4,5 이거는 뭐 아까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스택으로 이렇게 쌓아서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스택이라는 펑션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하는 부분인데요. 어, 원핫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애들 중에 이제 함수들 중에 나오는 건데 일단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그러니까 2,4짜리인데 안에는 전부 다 1로 채워져 있거나 전부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데이터가 행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거 할 때 설명드릴게요. 예, 요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원스에서 2,2 하면 2,2짜리가 생기고 여기 바꿔보세요. 3,3, 뭐 4,5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제로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실행만 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이는 걸. 네. 제 얼굴이 부담스럽다고 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없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줄이는 걸 까먹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원스 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먼저 mp.i3이라고 하면 요런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으로 111이 적혀 있고 나머지는 00이 적혀 있는 이런 행렬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아이덴티티 행렬이라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단위 행렬이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기억나실 텐데 요 단위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위 행렬을 만들어내고 이 단위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요건 아시겠죠? 그러면 앞쪽에서 제가 셀렉터라고 해가지고 요거 넣었던 거. 그러면 요 형태에서 제가 0, 1, 2, 1, 1, 2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단위 행렬에서 0번째 1, 0, 0 있는 놈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0, 1, 0 있는 놈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2니까 0, 1, 1, 0, 0, 1 있는 놈 가지고 오고,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생각하시고요. 요게 원하드 인코딩이라 그러는데, 또는 I를 쓰셔도 되고요. 아이덴티티를 쓰셔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요게 뒤에 가시면 이제 머신러닝 할 때 이 데이터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이런 원하드 인코딩,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하나만 핫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다른 곳은 다 0으로 세팅하고 딱 한 군데만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겠다는 거죠. 1이 됐든 뭐 어떤 데이터가 됐든, 예,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데, 주피터 안에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UI처럼, 그러니까 우리 왜 프로그램처럼 버튼을 만들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iPy 위젯이라는 곳에서 인터랙티브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만든 동영상에 그 파이썬 설치하는 걸로 설치하지 않으셨으면, 개인적으로 설치하셨으면, 설치해서 지금 주피터를 돌리거나 하고 있으시면 요거 하셔야 돼요. pip install ipy 위젯 해가지고 이 위젯이 인스톨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저는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똑같이 해줬고,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연결해서 보는 건데요. 같이 보면서 C본도 조금 더 보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드로우 2D라고 제가 2D 그리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듀플롯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에듀플롯에 펑션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펑션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요 F는 뭐 하는 건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스트링열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는 스트링을 만들고 싶을 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이러면 헬로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뭐 1 곱하기 2 이렇게 적어 놓으면 2가 되고, 여기를 4로 바꾸면 8이 나오고, 그죠? 여기는 프로그램이 돼서 연산이 되는 거잖아요. 연산이 된 데이터와 이 뒤에 글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트링열을 포메이션 해가지고 출력할 때 제일 그냥 간편하게 쓸 수 있고 제일 편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속도는 이제 좀 또 딴 얘기고요.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프셋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인자를 하나 받아서 그거 곱하기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에듀플롯 안에 그려라 인 거고, 그 다음에 add 벡터 해서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두 개가 들어오는, 인자로 두 개가 들어오는 곳 안에를 여기가 오리진이죠. 오리진. 그러니까 그 위치로부터 그려라 인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려라 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인터랙티브, 여기서 가져왔던 그 인터랙티브에 이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함수를 집어넣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을 해주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동적으로 이 파라미터들을 막 바꾸면서 데이터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마 제가 특히 이제 수식이나 뭐 러닝할 때 그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걸 정말 눈으로 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러니까 러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 제가 다 짜지는 못하고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좀 복잡한 것들 같은 경우, 처음에 초기에 개념 잡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아마 조금씩 설명을,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최대한 짤 수 있으면 제가 짜서요. 이것도 짜는데 시간이 걸려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제가 이 인터랙티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 오프셋부터 한번, XY부터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오리진이 0,0이죠 지금. 그런데 X축으로 바꾸면 이 그래프가 여기에 X값이 넘어가서 이 그래프가, 이 함수가 새로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새로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에 벡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게 3승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잖아요. 3승 함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S자 모양의.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 반대편으로 오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터랙티브라는 라이브러리고요. 이건 뒤에서 사용을 할 거고, 실제 이거 러닝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코드를, 뒤쪽에 하는 코드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앞쪽에서 왜 C본 동영상 제가 C본 설명드렸잖아요. C본을 볼 때 그럼 일일이 하나씩 코딩하는 것보다 데이터들을 얘를 가지고 한번 집어넣고 분석할 때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편해요. 볼게요. 이 코드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위에서 했던 디스플로트 그리는 거를 제가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거니까 여기 집어넣을 때 여기 보시면 호출한 부분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인터랙티브 할 때 여기 보면 X에다가 타겟이라고 집어넣었죠. 그래서 타겟은 배열로 이렇게 배열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드롭박스가 나옵니다. 드롭박스로 데이터를 선택을 요 안에 들어있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요걸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width 그 다음에 simple width나 simple length를 가지고 두 개 데이터를 놓고 X축과 Y축에 놓고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아마 simple width랑 length였던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이렇게 데이터가 구분 이 두 개의 데이터만으로 세 개의 종류를 요 중간에 조금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분리를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이 SNS랑 인터랙티브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분리하는 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를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앞에서 봤던 이 Analysis Dist라는 요 데이터를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슬라이드 형식으로 0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타겟에 그 이름을 잡도록 돼 있죠. 0번이 들어오면 0번이니까 simple length를 가지고 한번 이 세 개의 종류들을 한번 나눠봐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mple width 가지고 한번 나눠봐라. 그 다음에 pattern length 가지고 나눠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들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인터랙티브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 가지고 뒤쪽에서 요 코드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요 코드가 뭐 하는 거구나 실제로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은 제가 다 설명은 드렸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들은 내가 설명을 다 드렸고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이거는 유튜브에 마지막 화면 구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설명드렸고 이 이후에 이제 실제 리니어 리그레션 가지고 이제 이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